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메디칼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주정부 정책 시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들 변경사항이 무엇이며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메디칼 자산복원, 메디칼 확대 동결, 확대 유예기간, EPSS와의 지속적인 소통, 메디칼 신청, 메디칼의 질의응답. Next please.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노인,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 장기치료, 근로장애인 및 의료 빈곤과 같은 특정 메디칼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한도가 복원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종종 비수정, 조정 총소득 메디칼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며 비마자이 메디칼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비마자이 메디칼의 경우 가구의 가산자산이 지정된 자원 한도 내에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자산 정보가 필요합니다. 1인당 자산 한도는 13만 달러이며 추가 가구 구성원당 6만 5천 달러로 최대 10명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 구성원이 2명인 경우 자산 한도는 19만 5천 달러입니다. 따라서 비마자이 혜택에 대한 자격이 되려면 가구의 총 합산 자산이 19만 5천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비마자이 메디칼은 2014년 1월 의료개혁법이 시작되기 전에 시행된 규정을 사용하며 이 시기에 마자이 메디칼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마자이 메디칼은 자산을 고려하지 않지만 IRS 세금 보고인 규정을 사용하여 자격을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65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자산 한도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Next please. 자산은 비마자이 메디칼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고려되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그룹이 이 프로그램 하에 평가받게 됩니다. 65세 이상 성인, 신체, 정신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장애인, 장기 치료 서비스 신청인, 마자이 메디칼 자격이 되지 않는 특정 개인으로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 또는 그들의 부모가 포함됩니다. 이제 무엇이 재산 또는 자산으로 간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Next please. 재산과 자산은 체킹 및 저축 계좌가 포함된 은행 계좌와 같이 개인이 소유한 항목입니다.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임대부동산, 자동차, 오토바이, 항공기 또는 선박이 포함된 차량, 그리고 신탁계좌, 여기에는 취소 가능한 신탁 또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 있습니다. 메디컬에 대한 자격이 되려면 가구의 가산자산 가치가 지정된 자산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Next please. 특정 자산은 가구의 총 자산 가치를 결정할 때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비마자이 메디컬에 대해 면제되는 자산의 몇 가지 예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주 거주지, 차량 한 대, 일반적으로 가구에 차량이 두 대 이상 있는 경우 메디칼은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차량을 면제해 줍니다. 개인용품으로는 의류, 반지, 갑오 및 악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목록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Next please. 비마자이 메디컬에 대한 자격이 되려면 가구의 총 자산이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산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초과 자산이 있고 시설에 입원하지 않은 비마자이 신청인은 메디칼이 필요한 달 이내에 그분들이 선택한 임의 방식으로 자산을 줄이거나 미납 의료비를 초과 자산이 있는 이전 달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해당 달의 자산을 줄이는 예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제
보고 요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Next, please. 자산 정보는 비마자이 메디카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 시, 그리고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례 갱신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혜택이 부결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PS에서 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또는 수혜자의 연례 갱신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불편이나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때에 그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Next, please. 이제 메디칼 확대 동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캘리포니아는 서류 미비자, 즉 불만족스러운 이민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체 적용 범위의 메디칼을 단계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2016년 5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19세 미만의 캘리포니아 어린이들은 자격이 된다고 결정할 경우 전체 적용 범위의 메디칼을 받았습니다. 2020년 1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연령 19세에서 26세 사이의 캘리포니아 주민은 자격이 된다고 결정할 경우 전체 적용 범위의 메디칼을 받았습니다. 2022년 5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50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은 자격이 된다고 결정할 경우 전체 적용 범위의 메디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연령 26세에서 49세 사이의 캘리포니아 주민은 자격이 된다고 결정할 경우 전체 적용 범위의 메디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메디칼 확대 동결로 인해 19세 이상의 불만족스러운 이민 신분을 가진 신규 신청자에 대한 전체 적용 범위 메디칼 등록이 모두 중단될 것입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불만족스러운 이민 신분을 가진 19세 이상의 성인은 제한된 적용 범위의 메디칼에 대해서만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한된 적용 범위 메디칼은 응급진료 방문 및 임신 관리만 보장합니다. 제가 19세 이상 성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는 0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과 임산부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전체 적용 범위의 메디칼을 여전히 신청할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ext, please. 이미 전체 적용 범위의 메디칼을 받는 불만족스러운 이민 신분을 가진 분들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자격이 되는 분들, 즉 확대 집단에 속한 분들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전체 적용 범위의 보험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Next, please. 제가 불만족스러운 이민 신분을 가진 수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전체 적용 범위의 메디칼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치과 보험이 없는 전체 적용 범위의 메디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메디칼은 치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1차 진료 서비스와 약물을 계속 보장해 줄 것입니다. Next, please. 이 표는 각 메디칼 적용 범위에 따른 메디칼 보장 서비스를 나란히 비교한 것을 보여줍니다. Next, please. 확대 집단에 속한 분들의 경우 어떤 이유로든 보장이 종료될 경우 전체 적용 범위의 혜택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서류든 제공할 수 있는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3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메디칼이 복원되지 않고 이후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한된 적용 범위의 메디칼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Next, please.
저희가 여러분의 가장 최신 연락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업무일로 10일 이내에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DPSS로부터 모든 정보, 문서 또는 요청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Next, please.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예, 이거 웨비나 한 거를요, 저희가 그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인데요. 아마 이번 목요일 아니면은 이번 목요일이 안 되면은 다음 주까지는 이게 포스트가 될 걸로 믿습니다.